자, 코너 속의 코너. 걸레바지가 개판으로 시공됐을 때 깜쪽같이 보수하는 방법. 빠밤. 여기를 깜쪽같이 보수를 한번 해볼게요. 뭐 기본적인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퍼티 작업을 할 겁니다. 퍼티 작업을 하고 갈아내고 페인팅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미 지금 벽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시공이 다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양을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죠. 이중으로 보양을 할 거예요. 여기는 조금 넓게 할 거예요. 왜냐면 퍼티를 딱 그 부위만 바를 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안쪽으로 밀착을 시키고, 이게 뭐 이럴 때 쓰는 보양 테이프는 아닌데 용도는 뭐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그냥 뭐 유리 테이프, 그런 박스 테이프 같은 걸 만약에 쓰면은 접착력은 좋지만 또 떼낼 때 좀 오래 붙였다 떼내면 잘 떼지지도 않고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잘 떼집니다. 엄청. 이렇게 하고 위에도 보양을 해야겠죠. 여기 퍼티를 할 거라고 해서 뭐 여기만 퍼티를 바를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색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보양을 했죠. 여러분, 퍼티도 내부용 퍼티가 있고 외부용 퍼티가 있어요. 강도는 외부용 퍼티가 더 강하긴 한데 냄새도 좀 나는 편이고, 그리고 말랐을 때 샌딩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부용 퍼티를 쓰시기 바랍니다. 실내 이런 작업할 때는요. 자, 많이 안 떴어요. 요 헤라로, 고무 헤라로 플라스틱이나 뭐 다른 거 스테인레스 하지 마시고, 스테인레스 해도 되긴 해요. 걔도 좀 탄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굴곡진 부분,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손으로 발라줘요. 지금 우리는 예술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이게 바를 때 뭔가 모양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을 그냥 덧붙여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을 덧붙여 준 뒤에 샌딩할 때 조각하듯이 그 모양대로 갈아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발라야 돼요. 끝에는 조금 바짝 붙여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하고요. 상관없는 데는 이렇게 힘을 줘서 퍼티를 최대한 닦아내고, 좀 관계가 있다 딱 그 부분이나 싶은 데는 힘을 뺀 다음에 최대한 퍼티를 많이 발라주는 거죠. 최대한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적정하게. 자, 뭐 이거를 실리콘, 수성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되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보통은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보통은 이렇게 평면과 평면, 이음새 부분, 평면에 있는 이음새 부분을 만약에 할 때 진짜 그 미미한 부분이면 실리콘으로 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도 안 하는 부분이면 그냥 틈만 메운다 생각하면. 근데 이제 코너 부위에는 수성 실리콘이 참 적합해요. 쉽고 간단하고. 근데 뭔가 이것처럼 제 목표는 이거거든요. 지금 이것과 이것과 이것 지금 총 3개잖아요. 3개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로 보이도록 애초에 이런 이음새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퍼티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퍼티 작업을 했고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이게 퍼티가 최소 2차 퍼티 정도는 해야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진짜 이렇게 모양 만들고 뭔가 복원 작업하는 정도의 그런 걸 하려고 하면 한 번, 2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 카메라로 보시면, 영상으로 보시면 그냥 평면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중간에 안에 넣었던 거 이제 제가 안 들어가고 아까 저기 못으로 때려 박았잖아요. 나망치로. 여기가 좀 여기보다 조금 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차도 있는 상황이라서 퍼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스무스하게 단차가 안 보이게끔 만들려면 단차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단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할 수 있습니다. 만져도 단차는 안 느껴지겠죠? 이 정도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게 되냐, 이거 뭐 좀 티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긴 한데 보시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 작업 다른 데도 막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코너 부위는 뭐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코너가 있죠? 그러니까 빈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뭐 이 정도는 수성 실리콘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래 위가 지금 달라요. 뭐가 이게 재단된 거 자체가 각도도 다르고. 그래서 수성 실리콘으로 하면 뭔가 이렇게 각 잡히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딱 엣지 있게 그렇게는 안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위에는 이제 사포질 코너 이런 쪽 모양 만들면서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까지 평면적인 부위에는 이제 퍼티를 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모양이 딱 나 있는 데 있죠. 이런 부분에는 실리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여기도 보양을 해야겠죠. 보양을 해봅시다. 자, 아까 제가 평평한 부분에 퍼티할 때
딱 이 부분만 발라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옆에 부분도 다 발라주고 뭐 아까는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정도. 한 요 정도. 근데 이제 2차 퍼티를 할 때는 좀 더 넓게 할 거예요. 한 좀 더 넓게 하고 혹시라도 3차 퍼티가 필요하면 좀 더 넓게 하고 그래야 이제 진짜 스무스하게 거기가 이제 퍼티 그런 작업을 한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잘 들어갔어요. 모든 코너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제 희망사항이긴 한데 수성 실리콘만 해도 된다 싶은 곳이 있으면 이런 짓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맨날 여기 오다시피 하고 이렇게 제가 3D 모델링 한 대로 이렇게 실현해 나가다 보니까 이 집에 정이 들어버렸어요. 사실 뭐 여기 현장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디든 간에 제가 이제 시간 들이고 이제 마음 들여서 손댄 곳은 다 좋긴 좋아요. 여기 특히나 그냥 뭔가 진짜 나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코너 이렇게 됐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요 이렇게 집어넣어. 일단 자, 이렇게 집어넣어줬죠. 헤라로 그 주변에 쓸데없는 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허리. 이게 이제 스틸 헤라입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쓸데없는 부분을 덜어내줍니다. 자, 나중에 샌딩할 때 샌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굳으면 지금은 딱 1대1로 맞는데 굳으면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차 퍼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수성 실리콘을 여기 위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칠해 놓으면 퍼티를 발라놓고 제가 샌딩할 때 그것까지 이제 손상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수성 실리콘을 올리고 페인팅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한다는 거. 근데 뭐 수성 실리콘 할 자리가 없냐. 수성 실리콘을 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은 다 퍼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은 방은 1차로 다 손을 봤습니다. 여기는 큰 방이고요. 실리콘으로 하는 방법, 실리콘으로 했을 때는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까 촬영했는데 촬영이 안 됐고 저 혼자 떠들었거든요. 사실 실리콘으로 이렇게 떼음을 할 때 적합한 정도가 이 정도예요. 보이시죠?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에 이제 빈틈이 있다. 보기 싫잖아요. 물론 제가 개판으로 해놔서 그렇지만 이 정도가 실리콘으로 떼우기가 참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요거 명칭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철물점에 가면 실리콘 뭐 혓바닥이라고 하면 줄 거예요. 명칭은 혓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철물점 가니까 이걸 무슨 혓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혓바닥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사실 이게 없으면. 그래도 이게 있으면 손에 안 묻히고 좀 더 편하게 나겠죠. 그 다음 수성 실리콘. 요거는 철물점에 가면 뭐 브랜드가 뭐 다양하겠지만 지역마다 1,000원에서 1,500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 실리콘을 혓바닥에다가 짜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1대1은 아닐 거예요. 딱 어느 정도의 단차는 있을 거예요. 그럼 높은 쪽 방향으로 긁어서 넣듯이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가로로 발랐으니까 이제 세로로 올라가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주변이 정리를 안 해주면은 저대로 굳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좀 되겠죠. 근데 실리콘으로 하면 여기 단차 나는 거는 극복을 못해요. 대신에 그 이음새 부분이 조금 벌어져 가지고 꺼멓게 이렇게 보이는 음영 부분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 사실 몰딩은 어차피 위에 있고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걸레바지는 아래쪽에 있고 좀 잘 보이는 곳이니까 저는 조금 품이 들더라도, 손이 많이 가더라도 퍼티로 작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를 한 다음에 페인팅을 해주면 되겠죠. 하면은 지금 요것보다는 더 이질감 없이 더 마감이 잘 돼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실리콘을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퍼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 마르고 페인팅까지 다 한 다음에 제가 퍼티 한 곳하고 이 곳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퀄리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다 했습니다. 근데 밖에 해가 져버렸어요. 큰 방 작은 방 할 것 없이
이렇게 손질이 필요하다 싶은 곳은 다 했고요. 여기도 다 했고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닌가 아시죠? 다 마른 뒤에 샌딩하고 또 퍼티 한 번 더 할 곳은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어제 대참사의 걸레바지 현장, 제가 수습한다고 퍼티랑 실리콘이랑 적용해야 될 부분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공을 했었죠.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어요. 뭐 이런 코너 부분 제가 이제 퍼티를 했었잖아요. 지금 색상 차이가 나서 조금 이질감이 있지만 실제로 만져봤을 때 단차는 아예 없습니다. 요거는 거의 완벽하게 됐고 사포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 실리콘만 발라놓고 칠을 이쪽 부분에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손대야 될 부분이 있어요. 2차 퍼티. 여기는 2차 퍼티를 해야 될 곳입니다. 어떤 경우에 2차 퍼티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퍼티를 하고 나서 건조를 하면 원래 발랐던 것보다 수축되어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메우고자 했던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쪽 부분은 단차가 없는데 이쪽 부분이 좀 턱이 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원래 발랐던 것보다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손으로 만졌을 때도 뭐 진짜 1대1은 아니겠지만 1대1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좀 단차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좀 있고, 위에도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퍼티를 한 번 더 해주면서 이쁘게 만드는 거죠. 퍼티를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헤라에다가 바를 부위만큼 이렇게 미리 덜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건 조금 넓게 바르기로 했으니까 끝에까지. 뭐 퍼티 판이 있거나 그러면 굳이 이렇게 미리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퍼티판이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이 퍼티를 물 같은 거 넣지 않아도 좀 믹싱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가루가 들어가는지 자꾸 뭐가 잡티가 끼네요. 여기 잡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발랐을 때 단차 없이, 뭐 기포 없이 이렇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처음 발랐던 것보다 조금 더 넓게 발랐고요. 이것보다 솔직히 조금 더 두껍게 해도 상관없는데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여기서 멈추려고요. 걸레바지 윗부분도 제가 조금 단차가 난다고 했죠? 이런 거는 뭐 헤라로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손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왜냐면 딱 단차 나는 부분만 딱 발라주고 거기만 샌딩을 하면 어쨌든 거기가 솟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넓게 이제 멀리서부터 점점 솟았다가 점점 깔아앉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더라도 단차가 났었던 곳이라고 아예 안 보입니다. 1대1로 보이겠죠. 그렇게 하면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해도 돼요. 아무래도 손에 열이 있으니까 손가락에는 계속 만지다 보면은 뭔가 뻑뻑한 느낌 들 거예요. 물을 묻혀주면 부드럽게 도자기 물 묻혀가지고 만지듯이 도자기 빚을 때 알죠? 그런 느낌으로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저는 했고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위에 부분이 지금 모양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포질 할 때가 괴로운 시간입니다. 조각을 해야 되니까. 자, 퍼티 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런 게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지고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카메라 켜서 요거 사포질 해서 페인팅 전까지 만들어 놓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차 퍼티까지 한 거 보여드렸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방은 2차 퍼티 해가지고 제가 샌딩까지 다 했고요. 작은 방도 퍼티를 하고 샌딩까지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그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안 했습니다. 지금 너무 집에 가고 싶거든요. 배도 고프고 이것만 하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만져봤을 때 원래 있었던 그 단차들이 아예 느껴지지 않아요. 뭐 퍼티를 안 바른 부분보다 퍼티 바른 부분이 약간 볼록한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근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평해 보이고요. 어쨌든 갈게 되면 거의 1대1로 맞춰지겠죠. 천사포를 이렇게 쭉 찢었습니다. 요거를 이 걸레바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한번 꺾이고 라운드 이렇게 그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사실상 이제 조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천사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줘요.
말아서 이렇게 부분에 그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사포질을 해줍니다. 전 크게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꺾인 곳 하나. 그래서 이제 세 부위로 나눴으니까 한 번에 한 부위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갈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위를 좀 갈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각으로 돼 있는 부분, 그거는 천사포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조금 아래로 누르면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갈아버리면 메꾸려고 했던 것까지 다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천사포는 아무래도 이렇게 잘 구겨지고 움직여지잖아요. 그 누르다 보면 손 모양에 따라서 사포질이 돼요. 그래서 직각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이거 사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을 빼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모양이 잡힙니다. 그리고 요 500방 원형 사포를 들고 왔어요. 사포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얇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가 얇으니까 이렇게 컨트롤이 잘 돼요. 당연히 그 번수가 높으니까 부드러우니까 잘 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은 안 내려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퍼티 안 바른 곳과 바른 곳, 이 경계 사이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경계가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간에도. 어때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말라 했죠? 다 칠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몰딩 시공이 좀 아쉽게 됐거나 걸레바지가 저처럼 개떡같이 시공이 됐거나 했을 경우에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